중국의 경제력 인정해야죠. 그런데 비판만 하면 대국답지 않게 욱하는 이런 태도, 도대체 그들은 왜 그럴까요? 강대국이 된다는 건 물론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이 하드 파워가 기본이 되지만 존중받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소프트 파워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경제는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발전해 왔지만 문화 콘텐츠 중에 이런 소프트 파워에서 중국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정체되고 있는 게 눈에 띌 정도입니다. 오늘은 중국 소프트 파워의 한계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중국의 반체제 예술가 마두차오의 첫 번째 이탈리아 개인전이 중국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열린다고 합니다. 중국의 뱅크시로 불리는 반체제 예술가인 마두차오는 11월 이탈리아의 브레시아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 계획이었는데요. 이를 인지한 이탈리아 중국 대사관에서 전시 취소를 요구하는 서한을 브레시아시 정부에 보냈고, 이에 브레시아 시장은 중국 대사관의 요청을 거절하고 전시회는 예정대로 열린다고 10월 22일 말했습니다. 중국은 가까이 있지 않다라는 주제로 11월 3일 날 개막해서 3일간 알프스 산맥 기슭에 위치한 소도시 브레시아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마두차오의 전시회에서는 중국의 정치 탄압을 비판하는 내용과 그리고 코로나 관련 뉴스 검열을 주제로 하는 작품으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상하이 출신의 마두차오는 화동 정법대학을 졸업하고 2009년 호주로 이민 간 후에 중국 사회와 정치를 풍자하는 만화를 주로 다뤄왔습니다. 특히 6.4 사태하고 시진핑 주석을 풍자하는 만화로 유명해졌는데요. 마두차오의 작품은 붉은색과 검정색을 주로 사용하는데, 붉은색으로는 공포와 폭력, 검은색으로는 억압과 절망을 표현해 왔습니다. SNS를 보면 자신을 중공에 포획된 중국계 호주인 예술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인터넷에서 현재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NBA 농구 스타 보스턴 셀틱의 에네스 칸터가 뉴욕 닉스전에 신었던 프리 티벳이란 글자가 새겨진 운동화도 마두차오가 디자인한 제품이었고요. 2018년 11월 홍콩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마두차오의 작품전은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된 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자국의 사회, 문화, 역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의 전시회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주재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전시 취소 요청 등의 방식으로 항의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건 2020년 10월 중국이 프랑스의 낭트시 역사박물관과 징기스칸 그리고 몽골 제국의 역사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당국이 전시회에서 징기스칸, 제국, 몽골어를 빼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전시회가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에밀리오 델보노 브레시아 시장은 이탈리아의 일간지인 일 폴리오와의 인터뷰에서 시정부는 마두차오의 전시회를 취소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전시회로 인해서 중국과 이태리 간 국제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로라 카스텔레티 부시장도 중국 대사관의 전시 취소 요청에 대해서 브레시아 시민에게 있어서 예술과 표현의 자유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브레시아 지역 언론은 주 이태리 중국 대사관 문화부에서 브레시아 시정부에 보낸 문서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마두차오의 작품은 거짓이 가득하고 반중국 정서로 사실을 오도하고 이태리 국민에게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서 양국 간 우호 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브레시아 정부는 전시회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미 프로농구 NBA 보스턴 셀틱 소속 농구 스타인 에네스 칸터의 위구르 티벳 관련 영상 때문에 중국에서 NBA 보스턴 경기가 취소됐다는 소식입니다. 1992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태어난 그리고 터키에서 성장한 칸터는 2011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유타 재즈에 입단한 후에 오클라호마, 뉴욕, 포틀랜드를 거쳐서 현재 보스턴 셀틱에서 활동 중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해온 칸터는 레제프 에르도간 터키 대통령 정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는데요. 2018년 터키 법원에서는 무장, 공포조직 회원으로 기소돼서 인터폴에 수배 명령이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에너스트 칸터는 10월 21일 자신의 SNS에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티벳은 티베트인들의 주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달라이라마 사진이 프린트된 검은 티셔츠를 입고 나온 칸터는 동영상에서 지난 25년간 5천여 명이 넘는 정치범이 있다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자유롭게 배울 수 없고 여행과 인터넷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칸터는 이날 보스턴 셀틱과 뉴욕 닉스와의 시즌 개막전에 바드 차우가 디자인한 프리 티벳이 그려진 농구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칸터의 비판 영상이 온라인에서 문제가 되자 NBA 독점 중계권을 가진 중국 텐센트 스포츠는 이날 NBA 경기들을 생중계했지만 칸터가 속한 보스턴 셀틱의 경기 중계는 취소하고 문자로 경기 결과만을 보도했고 당연히 칸터의 웨이보 계정도 삭제시켰습니다. 칸터는 10월 23일 중국 정부의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왕원빈은 티벳 문제로 관심을 끌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박할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면서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입장을 가진 외국 친구들의 티벳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NBA에서는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이슈가 적지 않았는데요. 특히 야오밍이 NBA에서 활동했던 중국인들에게는 중국 국가대표팀 이상의 사랑을 받았던 휴스턴 로켓츠의 데릴 모레 사장이 홍콩 시위대를 지지한다는 트윗 때문에 미중 양국 간 수개월간 외교 파문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안 됩니다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오징어 게임 열풍에 푹 빠져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60개가 넘는 사이트에서 오징어 게임 영상을 불법 다운로드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오징어 게임이 나온 유니폼이 온라인에서 풀티나게 판매된다는 뉴스, 다양한 방법으로 오징어 게임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로열티는 내지 않는다는 뉴스까지. 이번 영상은 상하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달고나를 직접 체험하는 상점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류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은 아마 오징어 게임 이전 이후로 나눠질 거라고 봅니다. 오징어 게임이 정말 작품성을 평가받을 정도의 훌륭한 명작이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징어 게임의 작품성이 아닙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은 만약 자신들의 자본이 없었다면, 그리고 한류의 주 소비 시장은 중국 대륙이라는, 중국 시장이 없다면 한류는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국 콘텐츠를 봐왔다고 봅니다. 이런 거죠. 한국 콘텐츠의 수준의 작품을 중국에서는 만들지는 못하지만 중국의 자본과 시장이 없다면 한국 콘텐츠는 발전의 한계가 있다는 그런 착각. 아무튼 그런데 한국 콘텐츠가 중국 자본 없이 중국 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그런 콘텐츠가 자신들이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사회 현상으로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 아마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